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한 2년을 보내고 다시 캐나다로 이민을 하면서 이제 지냈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미국 이민을 뒤로 하고 2008년 1월 22일에 캐나다로 윈저로 이제 랜딩을 해서 다시 제 인생을 시작하는 제 인생 2막을 걷게 됩니다. 2008년도가 지금 2020년, 21년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경제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도 엄청 올랐고,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달러를 46 정도씩 이렇게 내고 이제 차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보다 더 쌌었고요. 뭐 지금은 달러 23, 4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91, 92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 크라이슬러 이제 자동차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상황이었고요. 작년 자동차 경기는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상당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그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이제 좀 침체된 상태고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서 그 있었던 그 크레딧을 가지고 이제 그 신용 조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달하고 마지막 달을 이제 브라이튼 아파트에 이제 디퍼짓하고 이제 윈저 단 터널에서 뭐 거의 한 2분 거리인 이 350 엘레오 이스트에 있는 브라이튼 콜트 아파트를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니멈 웨이지가 7불 25센트였고요. 저는 이제 투베드룸 아파트를 렌트를 했고 875불에 저 유틸리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 주차장 하나씩 더 렌트를 해서 이제 지하까지 이제 차를 두 대를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퍼밋을 받았었죠. 지금은 미니멈 웨이지가 14불 35센트이고요. 오늘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5불로 인상한다는 그런 어나운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투베드룸 아파트가 1525불이고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20일에 이민을 해서 뭐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받고 이제 바로 2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뉴 캐네디언 센터라고 여기 밑에 보시면 글씨는 잘 보이지 않지만 뭐 세틀먼트 서비스, 그다음에 랭귀지 앤 스킬 트레이닝, 그다음에 뭐 영어 여기서도 영어하고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 레이버 마켓 액세스, 그러니까 저기 자기 전공이나 자기 경력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을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서 거기에 이제 무급 실습을 6주 정도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밍턴 리셀트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있는데 리밍턴이 아무래도 이제 농장 쪽 잡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세트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윈저에서 리밍턴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2009년 8월까지 계속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리밍턴에 있는 하우스에 렌트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2009년 1월 8일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지 1년 만에 쓴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5월 달에 풀타임으로 취직을 해서요. 그 당시 이제 10월 달쯤에 제가 5개월 만에 이제 슈퍼바이저로 패키징 그 하는데 슈퍼바이저로 이렇게 어, 승진을 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8일에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시험이 다 되고 제가 하던 길을 다시 찾기 전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그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연말 연시 그리고 연초에 계속 오버타임을 했고 제가 슈퍼바이저였기 때문에 44시간 이후에 계속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 주는 재택근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포장이 이제 자동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이제 포장에다가 붙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와이프하고 이제 그 당시 그런 아르바이트가 엑스트라 워크가 이제 대략 한 달에 400에서 500불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미니멈 웨이지가 7불 25센트일 때 요런 그 재택 근무는 아주 쏠쏠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버타임을 하고 이제 재택근무까지 해서 페이첵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슈퍼바이저가 하던 일이었던 거를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전에 팀홀튼에서 커피 마시면서 먼저 오신 한인 분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 잡, 저는 이제 패키징 어소시에이트였고 거기서 이제 리드 핸드를 거쳐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었는데 이 잡은 적당히 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승부욕을 가지는 것을 이제 보이는 그렇게 보이니까 가지지 말라고 저에게 충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제가 그때 30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직장을 근 9개월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이민 와서 이 사람들과 신분상의 별 차이는 없지만 제가 그때 영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백인이 아닌 마이너리티고 영어도 네이티브가 아닌데 이 직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저를 끝까지 레이오프 순변 2, 3위 뒤에서 지금 공장을 이제 클로즈하면 있게 되는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 모든 워커 중에서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저를 레이오프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슈퍼바이저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이제 일반 직원보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오프가 됩니다. 슈퍼바이저가 이제 일반 직원들이 생산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를 줄 수도 있고 이제 슈퍼바이저 자리를 줄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승부욕 때문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때 그 자리가 이제 리드 핸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 핸드는 이제 반장 줄반장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슈퍼바이저를 총괄하는 총괄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저의 위치는 슈퍼바이저 인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슈퍼바이저가 이제 퇴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어받는 그런 자리를 제가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과는 달리 인정보다는 성과와 일의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냉정한 사람들이니까요. 며칠 전 이곳에서 레이오프된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잘린 지 한 달이 넘어 두 달이 다 되어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첫 번째 정부 실업급여가 안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제 레이오프를 돼서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니까 이제 너무 밀려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소급돼서 나오지만 급여가 이제 뭐 끊기고 안 나오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지금 2주 대기 기간이 있었고요. 2주 동안을 돈을 못 받고 이제 그 다음 회사에 갈 때 이제 또 이제 그 2주의 공백 기간이 돈을 받기까지 2주의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마지막 회사에서 나와서 원래 이번 주에 일한 거를 다음 주에 받거든요. 그래서 그 돈하고 이제 휴가비 모아둔 베케이션 페이하고 이렇게 모아서 또 그 기간들을 뭐 간신히 이제 버텨 나갔습니다. 그만큼 윈저 에섹스 카운티 실업률이 높아서 처리가 늦어지나 봅니다. 지금이야 악착같이 모아서 그 당시 1년 만에 이제 저축 계좌, 이제 적금 계좌, RRSP, RESP, RRSP, RESP는 이제 그 개인 은퇴 저축연금과 RESP는 이제 적금, 그다음에 TFSA, 그다음에 텍스 프리 세이빙즈 어카운트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고, 그때 또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일도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겨울에 일을 못했더라면 이런 엑스트라 세이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간 사람들이 왕창 잘릴 때 이제 매니저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넌 걱정하지 말라고, 공장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너는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도 하거든요. 1년 내내 일도 할 수 있고 생전 처음 해보는 일, 그리고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캐나다에 와서 뜻하지 않게 하고 있지만, 영어가 점점 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점점 편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또 70년 역사의 기생천외한 마케팅 및 회사의 영업 수완을 보면서 역시 자존심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시험을 다 끝내고 목표한 결과를 앞으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제가 캐나다 사람들도 고용해서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제 인맥이 탄탄해지는 것이지요. 여기 생산 공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도 여름과 별반 다름없이 주문량을 소화하는데, 스페인, 도미니카 공화국, 조르단, 요르단, 멕시코 등에서 수입을 이제 뭐 페퍼나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다가 이제 포장지 스티커만 이제 자회사로 바꿔서 이제 포장해서 이제 재판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패킹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뭐 메이드 인 스페인, 그 다음에 팩 바이 무슨 컴퍼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반품한 것들을 이제 헐값에 사서 다시 이제 고를 것을 골라내고 다시 또 완전한 완전체를 만들어서 또 다시 다른 곳에 재판매도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일의 절반 정도가 페퍼를 그레이딩 하는데, 페퍼를 이제 페퍼가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이제 안 쭈그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주 싱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끝에 이제 스템, 그 줄기를 이제 클리퍼로 잘라내면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그 검은 부분이 다 없어지고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이제 그레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것들은 이제 하인즈나 토마토 및 피클 만드는 공장에다가 싼 값으로 납품도 하고, 또 이 회사 자체가 그린하우스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초인가 남자 근로자들 3명이 태국 근로자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땜빵하느라 회사 농장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비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캐나다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일은 생애에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메이카와 멕시코 그리고 태국 사람들에게 6개월 단기 비자를 줘서 이제 Temporary Seasonal Worker 프로그램으로 입국해서 근무하다가 또 다시 자기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제 FML, 그래서 이제 뭐 Fuck My Life 뭐 이렇게 하면서 일 진짜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든지 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사람 일이지만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나가면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에 늦게 이민 와서 어디 평균 이상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둘째 낳고 정부 베니핏과 재급여 받을 텍스 리턴, 편의점, 개인 사업, 베케이션 페이, 예금 이자 등 이것저것 따져보니 입사한 5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으로 비례했을 때 저는 캐나다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에는 다다른 것 같더군요. 2008년 기준으로요. 올해도 나름대로 큰 계획들을 세웠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8시에 출근해서 8시, 3시에 끝났고요.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은 저녁에 컨비니언스 일하고, 다른 날은 재택근무와 회사가 끝나지 않는 날 저녁이 괜찮습니다. 보통 화학 금요일 날에 여유가 있지요.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이제 보내는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메일에 있던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불러서 한번 봤었습니다. 한국에서 다 버리고 이제 다시 학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굳이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에 한 내용이지만 저희 가족은 2009년 이밍턴에 이사를 했고요. 지금 네 가족이 이제 리밍턴에 잘 살고 있고요. 다섯 번째 가족이 이제 6월달에 입국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몇 케이스들이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용접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길이 그래도 뭐 경력이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새로 여기 세인클레어 칼리지 같은 데서 배워서 그 한국인 근성으로 열심히 용접을 해가지고 한번 잘 정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이제 밤 10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완전 야간이라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특히 한국에 직장이 있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0일에서 2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일정으로 2022년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오링고 100점을 받아서 이런 어학연수를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뭐 준석사 과정, 이제 비즈니스, 이제 휴먼 리소스나 용접은 이제 내년 9월 8일에 시작해서 후년 4월 26일 끝나고 배관공, 그다음에 피부 미용, 그다음에 헤어 스타일리스트, 오피스 행정비서, 일반, 그다음에 강병인 이런 과들은 이제 8개월에서 12개월 과정에 있습니다. 세인클레어 칼리지에 입학하려면 IELTS 6.0이나 듀오링고 100점을 받아야 되고요. 어학연수는 EAP를 8단계를 종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5단계로 시작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일정대로 1월 달에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그렇게 해서 1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해서 8단계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입국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자동차 주택 또는 아파트 렌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온라인 어학연수 패스웨이 과정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 시간대에서 영어 성적 없는 영어 패스웨이 과정을 아일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번 그 회차가 끝날 때마다 이제 IELTS 같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이제 돼야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세인클레어 칼리지처럼 이렇게 수업을 수강해서 잘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 외에 이제 점수를 이제 통과를 해야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고등학교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OVLS라고 이제 온타리오 버추얼 스쿨이 있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오후 7시에서 10시, 그러니까 저기 동부 시간으로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그렇게 매일 3시간만 하면 그렇게 이제 온타리오 교육청에서 인증 감독을 받는 온타리오 벌추얼 스쿨을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고등학교 중에 교육청 학교 인증 번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